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2017년 11월 9일 목요일 도라이브 테크사 주간 테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호성 하드웨어랩 편집장 겸 기자 모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정호성 기자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인텔 아테지어 퀴즈의 1등 2000대 초 그래서 영원한 챔피언으로 불리는 남자 그대가 사라졌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 날 영상도 하고 팟캐스트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방송을 지금 라이브 또 아니면 녹화 요 직전에 엄청 따끈따끈한 게 갑자기 뿌려졌습니다. 아마 지금 항상 난리 나셨을 겁니다. 지금 소셜 쪽에 그 기자들도 막 지금 네, 왜냐하면 그 싸움 구경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진짜. 그리고 미디어 입장에서도 싸움 구경 시켰을 때 클릭도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죠. 맞아요. 저희들하고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네. 네이버에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10월 말이죠. 11월 말이군요. 네네. 아니구나. 10월 말. 죄송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저희들이 그 저번 주에 했었죠. 네. 예. 그때 얘기했을 때 이해진 전 의장, 뭐 글로벌 무슨 책임 총괄이라는 직함이 지금 갖고 계시긴 한데 네. 저희들은 그냥 네이버 전 의장으로 계속 표현하겠습니다. 이번에 구글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낸다. 네. 고용도 거의 미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검색 어뷰징 얘기하고 네. 몇 개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 아니 진짜 왜 그러냐 우리 가만히 있는 우리한테. 그래서 자기네 입장 공식 입장 발표했었던 내용이 지난주에 나왔는데 한간에는 구글이 그 공식 입장을 11월 초에 냈습니다. 10월 30일경에 국정감사가 있었고 지난주니까 하면 11월 2일 정도인가 1일 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네이버에서도 그럼 우리 공식 입장을 맞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었대요. 그러다가 자제. 자연적으로 가는 줄 알았으나 일주일이 지난 뜬금없이 오늘 반박문, 입장 표명 그렇게 하면서 또 구글한테 던졌어요. 질문을 던져요. 네. 되게 웃긴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는 제가 홍보팀하고 잠깐 짧게 통했습니다. 그렇죠. 또 전화도 저희 확인을 또 했죠. 자기네가 메일 보내놓고 전화했는데 뭐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여튼 왜냐하면 엄청난 전화를 받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 이렇게 했더니 이분들의 공식 멘트가 좀 재밌었습니다. 세금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네네네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말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국세청하고 통화했다. 네네. 근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게 국가적인 개별 국가가 아니라 전 나라 글로벌. 그래서 맨날 OECD에 관련된 분들끼리 맨날 회의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회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공정 과세 이런 과세를 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가 실제 지난 방송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분들 입장이 이제 자꾸 네이버가 외국계 기업이 세금 안 낸다고 얘기하니까 자꾸 국정원이 하도 요즘 국정원 뉴스가 많으니까 국세청에서는 입장이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과세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과세를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세금 안 낸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이거 국세청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묻게 되잖아요. 왜 국세청은 세금도 안 굽고 왜 우리나라 기업만 못 살게 구는 거야? 막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방이었으니까. 근데 실제 국세청 입장에서 우리는 하고 있다. 알만한 회사도 왜 그러냐? 이런 식의 멘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차마 그게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이거 약간 사견인 것도 없잖아요. 있고 하니까. 근데 이번에 반격이 안 나올 줄 알았더니 반격이 나왔어. 어떤 내용이죠? 좀 얘기 좀 해보시죠. 일단은 국회에서 그랬거든요. 이해준 의장께서 세금을 안 낸다. 하나도 안 낸다. 그다음에 고용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이버에서 이제 그 공식적으로 설명한 내용은 세금을 하나가 아니고 제대로 안 내고 있다. 가로 표현했습니다. 고용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익에 합당한 고용이 없다. 되게 재밌는 내용으로 이제 보도자를 냈어요. 그래서 근데 그 4개 항목에 대해서 또 조목조목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일단 세금 문제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금을 구글이 이제 전 세계 스마트폰 OS랑 이런 동영상, 앱마켓 등 해가지고 영향력이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OS에서는 이제 74% 점유율이고요. 앱마켓은 이제 구글 마켓이 모바일 운영 체제 74%. 그렇죠. 58%. 동영상 유튜브 당연히 높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한간에는 진짜 어떤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우리나라 지금 모바일
트래픽의 7-80%가 지금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에서 나오고 있다. 네네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합당한 트래픽 네네네. 비용을 내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2017년 9월 기준으로 구글의 유튜브 앱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 점유율에서 카카오톡하고 네이버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코리안 클릭 예, 저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광고 등의 매출이 있으니까 이것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거 추정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는 구글이 이제 한국 내 영향력이 확대가 되고 그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당연히 매출이 증대가 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발표를 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뭐 구글은 뭐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어서 좀 네이버 입장에서는 짜증 난다. 얼마를 벌고 있는지 정확히 깔아. 그리고 오히려 이제 또 네이버가 착실하게 기자들이 편하게 네. 영국도 몇 년 전부터 구글이 매출 규모를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아마 자기네가 이렇게 불을 지피면 네. 미디어들이 다 개떼처럼 일어나서 다 이렇게 융단 폭격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하고 생각보다 있네? 약했던 적어요. 걸까요? 그렇죠. 네, 좀 그리고 우리 도라이브 같은 데는 조롱했죠. 네. 조롱은 아니지만 그래서 국세청에 전화해봤습니다. 막 네. 이런 세금 낸다는데요. 막 이런 네. 얘기도 하고. 그랬더니 뭐 저희들 거에 영향이 없었겠지만. 네. 근데 영국의 사례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매출 규모 밝힌다. 근데 우리나라 국정감사장에서는 매출을 밝히지 않았다. 그 뭐 그런 내용. 그다음에 한국에서 매출과 수익이 공개하지 않았다. 네. 세금을 정당히 내고 있다는 구글의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되게 국세청이 할 얘기를 이쪽에서 하시는 그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네이버가 이제 사정기관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관련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공정 이슈를 가지고 붙잡아 매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네이버는 그래서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요? 아니 진짜 네이버가 멋지다가? 야, 니네 돈 많이 가지고 너 세금 많네. 네이버는 잘 내고 언론들이 다 있어요? 행복하고 있으니까. 네이버는 잘 내고 있는 거예요? 네이버는 지금 연결 기준으로 2016년 연결 국내에서 2조 5,920억 원 매출 기록했고 2,746억 원 국내 법인세로 납부했다. 네. 그럼 우리는 10%잖아요. 네. 10%보다 더 많이 냈네. 근데 왜 조사회 피처에다가 회사를 만들었을까요? 그건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옛날 얘기를 2013년이에요. 어찌됐든 2013년. 여러분 이게 오해입니다. 2013년. 중국을 진출하기 위한 무슨 게임. 미국에 하는 합작법인들도 문제 있지 않아요? 네? 합작사들, 네이버 합작사, 합작, 언론사 뭐 합작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이제 확장시키시면 안 돼요. 네, 확인되지 알겠습니다.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일단 그 상태에서 구글이 한국에서 매출과 영업이익 그에 따른 세금 납부 내역을 밝힌다면 이 같은 의혹은 더 이상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요? 구글의 이거에 대해서는 보통 그 규제기관이라든가 그렇죠. 각 국가별 아까 말씀한 대로 기재부라든가 아니 그 세금 걷는 데가 어디죠? 국세청이 상위기고 네네. 그 정부 부처가 있잖아요. 네네 기재부. 그러면 그분들이 나서서 네. 이런 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문제 제기를 같은 사업자가 제기하고 있잖아요. 되게 웃긴 거죠. 근데 보시기에는 이제 웃기다고 보시는 거. 그렇죠. 세금 내라는데 왜냐하면은 국세청에 저희 전화해봤잖아요. 네. 국세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세금 내고 있다, 정당하게 내고 있고, 그러니까 그 세금을 추정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국제적인 미국에다 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미국도 내고 있는데 뭐 당연히 구글도 조세피처에다 법인세율이 높으니까 따로 이제 뭐 케이먼 제도나 이런 데서 따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 부분들은 사업자가 제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정부 기관에서 정당하게 잡히는 부분에서 대한 과금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정확히 가금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부분인데 이게 보사가 있고 지사가 있고 이런 부분인데 뭐 코리아에서 특별히 그거를 밝힐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구글 코리아 자체가 코리아 법인이 아니고 미국 법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한 회사로 들어와 있어요. 유한 그렇죠, 회사 그렇죠. 있는데 거기서는 납부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실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뭐 구글 광고나 전자상거래 관련된 본사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 돼서 지난주 거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실제로 그 고정사업장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 근데 고정사업장은 인터넷 서비스 회사를 IDC 물리적인 공간.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분들이 물리적인 공간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그 속도 문제 때문에 일부러 캐시 서버로 살짝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사 IDC에 그 자산에 살짝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죠. 곁다리. 그다음 라고보다는 비용을 내긴 하는데 통신사들한테 그렇죠. 전체 서비스를 한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그런 설비.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기 춘천이라든가 이런 쪽에 각이라는 데이터 센터 아니면 또 이제
국내 KT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이제 IDC한테도 들어가 있는 물리적인 공간에 서버도 되게 많이 있는데 지금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이런 회사는 지금 서비스를 하기 위한 각 나라별로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안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와중에 그러다 보니까 그 전 세계 법률적으로도 고정 사업장이 없을 경우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서비스에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는 과금은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룰 따. 네, 네. 각 국가별 어떤 네. 협력 룰 때문에 못 하고 있죠. 근데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굳이 뭐 매년 그러잖아요. 국내 뭐 외국 보통 기업들 이런 내용을 시민단체가 얘기하는데. 그렇죠. 아니 좀 아니면 저기 공정거래위 출신 분들이라든가. 네. 아니 공정거래하고 상관없구나. 그럼 네. 국세청 출신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럼 네이버가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진짜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자꾸 세금 문제 얘기하냐 그랬더니 아까 말씀한 대로 세금 문제를 저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국가기관의 얘기 아니냐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뭐 해결할 건 정부인데 그렇죠. 그건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가 이제 네이버 뭐 담당자 멘트긴 했는데 좀 뭐 섰듯. 네.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고용 문제가 또 나왔죠. 고용 문제 이제 뭐 사실은 항상 근데 외국계 기업들이 뭐 얼마 투자를 하고 얼마 한다는 부분들이 연구소를 설립을 하고 하는데 제대로 사실은 된 적이 없어요. 이게 뭐 근데 이제 매출에 걸맞는 뭐 인력청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얼마만큼의 고용 서비스업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고용의 유지는 회사의 자유 권한인 것 같아요. 뭐 네이버가 우리가 매출이 2조인데 뭐 제조업 같은 경우는 더 고용 인원이 더 많은 거죠. 하지만 서비스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고용을 하고 있지만 뭐 하청을 주는 부분도 있을 거고 외주에 주는 것도 있는 건데 그분들이 과연 자기네들이 받는 월급 정직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월급만큼 제대로 받고 있는지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고용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이었죠. 구글 코리아는 지난 2006년 설립 시 연구개발 인력 등의 고용, 투자에 대한 계획들을 밝히며 정부에서도 120만 달러를 2년간 지원받기도 했지만 실제 이행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참여정부 때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네이버는 스타트업으로 벤처기업으로 할 때 정부 지원 받은 게 없나요? 많죠. 확실해? 그럼요. 뭐가 있지? 하여튼 꽤 많은 그러니까 그런 거 문제 제기했어요.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 온라인 광고만 담당하고 그러니까 구글 측은 지난해 국감에서 한국에서는 온라인 광고만 담당하고 유튜브, 구글 플레이 등 주요 사업은 구글 본사에도 관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2일 공식 자료에는 수백 명의 직원이 연구개발, 영업 마케팅 분야에 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수백 명의 직원들은 모두 온라인 광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업무를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되게 이례적이에요. 이게 구글에서 하고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명수하고 어떤 업무에 하고 있는 걸 왜 네이버에서 궁금해하죠? 그러게요. 저희도 그게 궁금한데요. 기자들 궁금해. 그러니까. 진짜 기자들 취재할 때. 네. 그러니까 이거 보면 거의 청문회 수준이야. 제가 니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얘네 어디서 몇 명씩 일하는지 알려줘. 이런 얘기잖아요. 되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기자들아, 난 진짜 이 글을 읽으면서 기자들아 이렇게 알려줘서 이거 물어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실제는. 이분들 그러니까 이건 저의 개인적 해석입니다. 화두를 던진 거죠. 아니 화두가 아니에요. 야 이렇게 줬으니까 이거 취재해 이런 느낌을 그대로? 받아서 강압적으로. 강압적은 아닌데 제 느낌은 얼마나 기자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하면 백데이터를 지금 조사를 좀 해봐.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 거잖아요. 떡밥이죠? 떡밥인가요? 아니 근데 이렇게 보면 다 물어볼 거야. 똑같이 저도. 그러니까. 아니 이게 누가 봐도 이거 보면 영국에서 했는데 왜 우리 안 하세요? 이거 읽다 보잖아요. 그러면 그래? 그럼 2006년에 설립 때 120만 달러 2년간 지원받았었나? 모르는 사람이 많죠. 한참 된 얘기니까요. 그럼 이제 구글이 그럼 구글 코리아는 그러면 네이버는 정부에서 지원받은 돈이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죠? 네이버 그거 먼저 물어봐야겠네. 그럼요. 근데 난 네이버 좋아하는 자꾸 이게 구글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하게 네이버를 욕하는 듯한. 아니 근데 이제 이거 보면 계속 물어보게 돼. 그래서 거의 취재를 위한 백데이터를 남긴 것 같은. 이상하고 기분 뉘앙스가 그죠. 막 던지니까 기분 참 더러웠어요. 그러니까 실제 네이버는 정부 과제를 수행하는지 안 하는지도 궁금해. 네. 혹시 정부 관계자가 이 방송을 들으시면 네이버랑 하는 정부 과제 금액 좀 알려주세요. 뭐 인공지능도 하신다고 그러고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여튼 근데
자기네 그래도 세금 낸다. 2조 5천억 벌어서 2,746원 냈다. 니네는 대체 네. 얼마나 벌면서 그거 얘기 안 하냐. 이런 게 있었고 고용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게 너무 웃겼죠. 구글이 이제 어디가 되고 있는지 다 알려줘. 여기 사회적 기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네. 우리는 63개 스타트업 및 스타트업 육성 펀드에 2,318억을 투자했고 2016년에는 그렇죠. 2017년에는 일단 2,318억 투자했고요. 스타트업 및 스타트업 육성에 2016년에는 네이버 별도 매출의 1.4%인 353억 원을 기부했다. 니네는 기부를 하냐? 고용도 제대로 하지 않지 않냐? 네. 이런 내용이죠. 이례적이네요, 이렇게. 고용 문제. 근데 세금과 고용을 자꾸 건드리고 있군요. 그러게요. 네, 일자리 창출은 이 정부에서 문제는 핵심 화두입니다. 네. 근데 약간 고용 문제는 좀 전 외국계 기업을 취재하다 보니까 약간 달리 보기도 해요. 그럼요. 아니 근데 네이버 관련된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한국의 저는 뭐 다른 논리로 뭐랬냐면 전 통신사 분들이 엄살 떠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항상 했던 주장이 있어요. 당신네 사람이 찌그러들었다 한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망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서비스 사업자라든가 아이디어 있는 사람이 뛰어 올라가지고 네이버를 봐라. 그 사람들의 생태계에 붙어 있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인터넷 그쵸. 비즈니스가 생기면서. 그쵸. 그러면 통신사의 망에 좀 더 수월하게 접속할 수 있게만 만들어주면 이쪽에도 꼽히는 비즈니스의 고용이 훨씬 늘어난다. 그럼요. 근데 물론 당신네 주들한테는 안 좋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네이버는 자기네는 세금을 이렇게 냈지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네. 네이버 때문에 파생된 산업이라든가 이런 네. 곳에 엄청 많고 그걸 다 따질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한국에 70%가 넘는 검색 점유율도 갖고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건 직접 고용하고 간접 고용에 대해서 누군가 연구할 필요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학계들이 이걸 연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구글이라든가 아까 말했는데 구글 플레이라든가요. 네. 그러면 거기 수많은 우리나라의 이제 개발 회사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이 이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지금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까지 이제 합쳤을 때도 저는 국가적으로 하면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어느 회사들이 좀 더 많은 그런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한 번 정도는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구글 지도 반출이나 막지 말라는 어떤 분이 되게 네.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 네. 여튼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네. 한국 정밀 지도에 구글로의 어떤 나가는 거 요맘쯤 하겠죠. 근데 약간 그런 고용 문제는 좀 그런 것도 누가 연구를 해주면 비교를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안드로이드가 예전에 안드로이드 생태계가 한 무슨 경제 요 발표된 게 있었는데 네.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겠네요. 구글이 제공해주지 않을까요, 자료? 근데 구글 간담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뭐 개발자들도 나와서 얘기했었는데 여튼 네. 요 고용 문제 그렇고 이 민감한 문제를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가장 민감하죠. 뭐 트래픽. 세금도 되게 트래픽. 큰 문제인데 세금 실제는 이분들이 맨날 고용. 역차별 받고 있다는 문제 중에 하나가 트래픽 비용 문제인데요. 트래픽 엄청나죠. 유튜브 사용하는. 네이버가 근데 2016년에 썼던 비용만 734억의 망 사용료를 지불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코리안 클릭이라는 데이터를 살펴보면 네. 유튜브가 2017년 9월 기준으로 네. 시간 점유율이 72.8%, 네이버가 2.7%니까 27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여기 좀 의문시 되는 게 이 734억의 망 사용료가 이게 온전히 네이버 동영상 서비스인 건지 구글 유튜브인 건지 좀 헷갈려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망을 사용을 하는데 네. 이제 뭐 국내망이 있고 해외망이 있는데 734억의 망 사용료가 있잖아요. 이게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망 사용료인 건지 그렇게 되면은 그것만이겠어요. 전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지금 734억 원에 그럼 물어봐야 되군요. 네이버한테. 그렇죠. 예, 반대로 그럼 당신이 물어봐야 말한 대로 네이버 동영상 서비스가 2.7%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2.7% 서비스하면서 734억을 낸 거냐? 27배면은 아니면 지금 네이버 전체 서비스라면서 이걸 낸 거냐? 그렇죠. 그 얘기한 거죠, 지금. 왜 자꾸 네이버 안 좋은 걸 뭐 하고 구글 편 드시는 거야? 아니, 구글 편이 아니라 지금 되게 읽다 보니 되게 궁금해서. 근데 그렇잖아요. 구글이 진짜 어떻게 보면 거의 우리나라 유튜브도 그렇고 네. 거의 저렴하게 쓰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원천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이분들이 원래 이통사 망 사업자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망 사업자들이 니네가 들어와서 트래픽 우리가 감당해 줄게. 우리가 서비스 뭐 LG 유플이라든가 그런 데서 동영상 서비스 무료로 해줄게. 뭐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하거든요. 신생 사업자들이 어떤 뭐 페이스북 사용하면 데이터 요금 안 받고
많이 쓰는 사용자들을 하기 위해서 이용자를 포섭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뭐냐면 번지수가 잘못됐다는 거죠. 마용 사용자한테 얘기를 해야 될 부분들을 니네도 얼마를 내고 있니? 이거 되게 웃긴 거죠. 망 사용자한테 얘기를 하죠. 아, 그러니까 KT한테 가서 그쵸? 아니면 저기 SK 브로드밴드라든가 그럼 SK텔레콤 우리 이만큼 내고 있는데 내서 왜 당신들은 우리는 반대로 페이스북하고 유튜브한테 구글 유튜브한테는 이렇게 할인해 주면서 우리는 왜 안 왜 해주냐? 우리나라 사업자한테는 그쵸? 하냐? 네. 그럼 또 그 얘기를 갖고 나서 정부한테 가서 저 역tab을. 통신사들 나쁜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때려주세요라고 해야 네. 되는데 구글한테 왜 싸게 쓰니라고 다이렉트로 하는 거 잘못된 그렇죠. 번지수가 번지수가 잘못된 거죠.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글이나 이런 데 입장에서도 봐도 이 통사들이 뭐라고 하겠네요. 그렇죠. 이 통사들이 그러니까 배가 부른 정성 거예요. 기자는 맨날 통신사 맨날 싫어하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통사들이 배가 부른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반 소비자들한테 그 알뜰살뜰하게 요금을 뺏어갖고 엄한 데다 퍼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 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이건 정성 기자의 개인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근데 지금 이거는 앞으로가 아니라 최근에도 나왔던 문제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KT 네. 데이터 센터에 있는 곳에 좀 더 빨리 쓰게 할 수 있게 캐시 서버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 물량이 들어온 게 아니라 속도를 그러니까 캐시라는 게 한번 들어가 있는 걸 데이터 빨리 뜨게 하려고 그런 거 있었는데 리프레시하는 거를 타이밍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약간 법이 잠깐 바뀌면서 실제 거기에 그 LG 플러스라든가 SK 브로드밴드도 KT 데이터 센터에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캐시 서버를 같이 쓰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KT가 졸지에 페이스북 때문에 LG 플러스하고 SK 브로드밴드에 돈을 주게 된 거예요. 페이백을 해야 되죠. 또. 네. 그러다 보니까 KT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우리 고객들을 우려가지고 쓰고 있는데 얘랑 계약해가지고 내가 있는데 왜 내가 저 통신사한테 줘야 돼? 이러면서 실제는 저번에 얘기한 거죠. 페이스북한테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게 그러니까 라우팅 경로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일단 해결해 달라라고 했다는 거였고 그렇죠. 뭐 그때도 저희들이 또 페이스북 코리아한테 전화를 했죠. 네. 다른 기자들은 많이 전화하지 않았다는 네.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그때 두 통신사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네. 캐시 서버를 당신네 통신사한테 구축하자. 그리고 우리는 그 통신 비용을 내고 있다. 캐시 서버 사용료는 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KT에 내는 게 있는데 당신들한테 낼 테니 해달라 했는데 그분들이 그 제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네. 자기는 일단 KT가 요구한 이 문제, 그러니까 네. KT가 양대 이동통신사한테 줘야 되는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라우팅 경로를 해외로 돌려버린 거죠. 국내 없으니까. 너무 느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 통신사는 갑자기 해외망의 트래픽에 페이스북 영의 트래픽이 늘어나게 됐고 결과론적으로 해외망 이용 대가를 사업자한테 상대방 왜냐면 홍콩이나 어디에 가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회사한테 돈을 주게 돼 있고 네네. 자기네가 해저 케이블을 또 많이 해외로 나간 케이블을 자가로 많이 설치해 놓지 않다 보니까 임대해서 쓰다 보니까 이제 또 그 문제도 발생한 거죠. 자기가 깔아놓고 퉁쳤으면 상관이 없는데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트래픽 비용 문제는 진짜 어떻게 보면 매번 나오는 겁니다. 실제 뭐 스마트서브 김병철 대표님 같은 경우 저희들 친한데 맨날 구글 그 인간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지 아냐. 그러면서 맨날 그 얘기 하세요. 이게 공정 경쟁할 수 없다. 근데 항상 저희도 그 얘기 하죠. 근데 그거 통신사들이 그러면 통신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면 그렇긴 한데. 그렇죠. 그 통신사가 잘못된 거니까 지금 그 네이버 기준으로 동영상 유튜브 기준 했잖아요. 네. 만약에 그 네이버가 734억인데 이걸 네이버에 대한 27배 기준으로 하면 정확하게 똑같이 낸다고 하면 1조 9천억을 내야 돼요. 누가요? 구글이요. 구글이? 예, 1조 9천억이 얘네 매출이 4조잖아요. 네. 4조에 1조 9천억을 낸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망사용료 자체가. 그리고 이거 1조 9천억을 내고 누가 서비스 사업을 하겠습니까? 4조 벌려고. 또 많이 쓰면 퉁쳐주는 것도 있으니까 그냥 다이다이로 그렇게 하면 판팅해서 1조인데 1조에 4분의 1 25%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이 가져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서비스 사업자들 기준이 있어요. 서비스 사업자들 기준이 몇 프로 정도냐면 10% 정도예요. 제가 알기로는. 네, 망사용자들의 그 전체 버는 거에 10% 정도? 부가세 정도? 대가세 10%니까 그러니까 1조 매출이면 1,000억 정도고 그러니까 1,000억에 734억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1,000억 정도 내야 될 거를 되게 작죠. 세 자릿수를 내고 있잖아요. 네 자릿수를 내야 될 그 세 자릿수를 내고 있는 건데 이 금액은 제가 봤을 때는 더 받을 수 있는 거를 이 통사들이 안 받는 거고 자기네들이 감안하는 거니까. 아니 왜냐면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는
춘천 쪽에 네. 각을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이제 통신사들이 열받아라 이래가지고 실제 막을 잘 안 깔아줬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되게 비싸게도 그 비용을 하는 것도 네.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최근엔 뭐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차라리 국민연금이 국가망을 그쵸. 관리하라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제는 이 내용을 파고들면 이제 한국에서 왜 자꾸 이 망중립세 이슈가 나오냐면은 일본하고 중국하고 좀 다른 게 있거든요. 일본하고 영국은 여전히 민영화를 시키는 와중에 지분을 정부가 일단 틀어주는 게 있어요. 몇 퍼센트. 기본이에요. 일본하고 기본이죠. 영국이거든. 네, 근데 네. 우리나라 방통이라든가 저기 거기는 그 나라는 둘은 항상 얘기를 안 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우리는 이제 민영화가 잘못됐다는 것까지 가야 돼. 이 얘기를 계속 다루잖아요. 그러면은 잘못됐죠. 그러니까 민영화 할 때 그러니까 영국하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이 기관망에 접속하는 그 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각 회사 공개해야 되잖아요. 아니 공개를 떠나가지고 네. 만약에 KT예요. KT 안에 이 기관 인프라 팀이 있어. 근데 KT의 다른 사업부에서 이 망을 써요. 그 사람들한테 주는 돈하고 네. 만약에 정호성 기자가 무슨 인프라 서비스를 하려고 KT 망에 접근할 때 똑같아요. 쓰는 거하고 동일하게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경쟁을 시키는 거야. 안 네. 그러면 니네는 원가로 주고 나머지는 거기다가 부가를 붙여서 하면 애초부터 망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경쟁을 못한다. 그쵸. 이게 이제 그 일본 정부라든가 영국 정부의 말이었고 영국도 실제 BT한테 브리티시 텔레콤 쪽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민영화할 때 그럼 이거 안 하면 그럼 분리시켜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오케이 하면서 그 조직은 별도로 감사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히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에서 막 특혜 줬다 이러면 다 잘리는 거야. 그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민영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제 KT조차도 뭐 주인 없는 회사다 이러지만 실제 주주들이 당연히 있는 건데 정부 근데 국민연금의 지분은 있죠. 근데 이런 문제가 되고 이제 이동통신 요금 얘기 나오니까 심지어 이제 SK텔레콤의 이제 수장들이나 이쪽에서는 그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이럴 거면 국민연금이 차라리 망 네. 일부를 기관망에 대해서는 좀 갖고 네.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요 트래픽 비용은 근데 왜 이해재 의장은 통신사 요구는 하지 않을까요? 전 그건 좀 궁금해요. 자기네도 받아야 되니까. 아니 오히려 정부한테 통신사들이 차별하고 있다. 유튜브하고 페이스북한테는 헐값에 주면서 우리한테는 저렇게 비싸게 받는다. 이래가지고 낮춰달라고는 안 하고 있잖아요. 못하는 걸 수도 있겠고요. 아니 일단 그 얘기는 안 하잖아요. 일단. 그렇죠. 난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물어봐야 돼. 네. 그다음에 이거 결정적인 문제가 또 하나 나왔어요. 검색 어뷰징. 어뷰징이 뭔가요? 검색 어뷰징. 이게 보니까 검색어 순위를 올리고 네네. 조작을 하는 거죠. 되게 안 좋은 건데 이게 사실은 구글 코리아가 뭐 어뷰징 있다 했는데 구글에서 야씨 우리는 알고리즘을 하니까 전혀 없어라고 했더니 네. 얘도 발끈하면서 이미지 캡처까지 받아서 보내줬어요. 그쵸. 기자들한테. 구글에서 SEO 해가지고 이제 How to rank 웹사이트 higher in 구글 이러면 이제 돈 내고 뭐 70불 내면은 탑으로 올려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캡처해서 보내셨는데, 네. 예, 많이 있고 뭐 PC에서 막아서 IP 단으로 막고 모바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정 IP 쓰니까 유동 IP로 돌려서 모바일로 쓰고 모바일 100대 쓰면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들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맛집 블로그나 이런 것들이 그런 이유가 있어요. 신뢰하지 않아요. 정호성 기자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우리라고 하지 마시고. 저요. 네,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 맛집이라고 갔더니 밥집이었어요. 네. 네.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똑같거든요. 구글도 뭐 마찬가지로 검색 알고리즘을 다 이용한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뭐 검색 알고리즘이 또 완벽한 것도 아니니까 거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걸 별도로 추가를 해서 뭐 계속 1등이라든가 그런 거죠. 자기네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사람이 뉴스 이렇게 건드린 게 지금 걸려서 그게 더 큰 문제였잖아요. 신뢰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 입장에서는 우리는 알고리즘을 하니까 자동화돼 있고 네네. 사람이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일단 어뷰징 니네도 한다. 네. 근데 그 알고리즘을 할 때도 이제 법을 그려줬어요. 이쪽에서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선 정보통신을 통한 음란물, 명예훼손성 정보 등 불법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 네이버는 불법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필터링뿐만 아니라 신고 접수 시 그에 따른 조치를 한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만 다 할 수 없다는 거지. 근데 구글 역시 투명성 보고서에서 각국 법령에 따라 컨텐츠 삭제 등 불법 정보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 구글도 네이버 유사하게 사람 투입하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법을 지켜도 뭐라고 하네요. 네. 어쨌든 뭐 구글 그래서 검색 결과 전체가 이제 100% 알고리즘에 있다고 이제 구글은 얘기를 했는데 뭐
네이버 측은 100% 알고리즘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근데 또 이 금전적 영향에 대한 문제. 네네. 여섯 번째로 이제 제기했어요. 다 공개됐으니까 아마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장문이에요. 네. 구글은 금전적 영향에 대해서 언급했다. 키워드 검색. 네. 검색 엔진 최적화 업체 등 외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검색 어뷰징 문제에서 설명드렸고 구글이 금전적 영향에 대해 언급한 것은 국감에서 네이버가 검색 광고에 대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한다. 이번 국감에서 네이버에서 특정 상업적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상업적 광고들이 검색 결과 상단에 위치하고 이들의 랭킹이 광고들이 지불한 비용에 따라 주로 결정된다는 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구글도 마찬가지 아니야 이런 얘기 했고요. 네. 다 물귀신 작전이군요. 그러니까 뭐 너도 검은데 왜 그런 거지? 뭐 둘 다 네.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정치적인 압력에 대한 문제. 마지막. 네. 네, 그거 같아요. 구글은 자사의 검색 결과가 정치적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뭐 자기 쓰는 사람이 했다고. 없잖아. 네. 쓰는 사람이 없잖아. 네. 주위에서 구글 검색 쓰는 사람들은 전 엔지니어 말고는 없던데. 뭔가요? 거의 없어요. 엔지니어라든가 저희 방송에 가끔 나오시는 이종길 고문님. 네. 해외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시는 업무에 필요한 분. 그분들 말고는 네이버가 인터넷 네이버 짱이라니까. 네이버가 인터넷 전부는 아니에요. 짱이에요. 아니에요. 물어보면 다 나오는데? 다 나올까요? 네, 한국 거 거의 다 정확한가요? 나와요. 아니에요. 안 나오고. 굳이 해외 거 갈 필요 있나요? 할 말이 없어요. 배부른 사람들이 해외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정우성 배고픈 사람도 나가요. 죄송합니다. 배고픈 사람도 나갑니다. 네. 정우성 아저씨처럼 되는 분만 맨날 일본 날라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니까 일본 나갔다 오니까 구글 좋은 거 아니야 이러지만 아닙니다. 저 사람 일본 같은 데 안 나가는 사람은 뭐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미국은 가시잖아요. 아닌가 합니다. 여튼 이런 게 일단 이번 기재된 문제 구글이 명확하게 답변하면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희망한다. 이거 맨 마지막. 네. 공정한 경쟁 환경인데 왜 까마귀 검루야 근데 뭐 이런 작년부터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웃겼으니까 요 얘기 계속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이해진 의장이 왜 작년부터 이 세금 문제 얘기를 계속해서 나올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아니 작년에는 제가 저번에도 뭐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진짜 작년 이맘때 그 세금 얘기 갑자기 일본에 있다가 네. 일단 상장이 됐고 라인 상장이 라인 됐고요. 상장되고 그 겸 인터넷 각 거기에 이제 투어 이런 걸 했는데 그때가 시점이 우리나라 정밀 지도에 그 유출 지도 반출 계획이 또 나오나요? 합법적으로 네. 그거 결정하는 거였어요. 국방부라든 그렇죠. 그 위원회 분들이. 근데 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각 또 투어가 터뜨렸죠? 결정됐었고 사람들이 또 네. 이제 라인에 상당히 성공적이었잖아요. 네. 라인 일본이라든가 뉴욕 증시에. 근데 보니까 많은 기자들이 네. 계속 가가지고 관심 있었던 상황에 그때 갑자기 이 세금 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막 융단폭죽을 쏟아냈어요. 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지도 반출 문제가 국방 문제였다가 네. 안보 문제로 나오고 있다가 세금 갑자기 문제로 세금 문제로 막 이렇게 하다가 거부됐죠. 프레임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뤄진 프레임은 세금 안 내는 문제가 구글은 아주 세금도 제대로 안 낸다는 거 도배가 됐었어요. 네. 왜 그걸 기억하냐? 제가 작년 지스타 갔을 때쯤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11월 이맘때일 거예요. 그러면 전후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근데 그 이후에 자기네가 원했던 대로 구글의 지도, 한국의 정밀 지도, 구글이 원했던 그 정밀 지도는 그 반출이 되진 않았는데 그 당시에는 안보 이슈로 나왔죠. 실제는 투표는. 그렇지만 판은 프레임은 이미 구글은 세금을 내지 않는 악덕 기업 같은 이미지. 뭐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한 거죠. 네네. 근데 그 지도는 되게 중요했거든요.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해외로 나가거나 했을 때 그 지도가 엄청 서비스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모바일에 관련된 구글 서비스를 구글 플레이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개발자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구글 지도, 그 한국 정밀 지도가 구글 쪽으로 넘어가면 미국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면 즉 일본이라든가 전 세계에서 하는 구글 서비스, 지도 서비스 되게 잘 쓰시잖아요. 네, 잘 쓰고 있죠. 그게 한국에서 돼요? 안 되고 있죠. 아니 그게 되게 돼요. 만약에 나갔으면. 그쵸. 그러면 개발자세요? 네. 서비스 회사야. 그럼 네이버 지도 위에다가 우리 부가 서비스를 얹으시겠어요? 아니면 구글 지도 위에다가 당연히 얹으시겠어요? 구글에다가 얹죠. 왜냐면 이 회사가 또 해외에 나가는 회사야. 그럼 구글 지도를 해외에서 쓰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에서도 쓴다라고 하면. 네, 당연한 거. 근데 올 때마다 한국에서는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걸 써야 된다고 했을 때 이 개발 회사라든가 이런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쓰겠죠? 당연히 안 쓰죠. 그러면 기반이 다 날아갈 활용률이 높죠. 그렇죠. 일단 서비스를 쓰는 사용자들.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나 그렇죠. 서비스를 생기게 되면 안 쓰게 그러면 되는데. 하나 둘씩 빠져나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안보에 대해서 되게 많이 민감한데 네네.
일본 가서 지도를 키면 일본에 있는 미국 캠프 뭐 어디 미군 기지 그리고 하다못해 그 오키나와에 있는 기지는 미군이랑 같이 쓰거든요. 걔네 그 공군 기지가 같이 붙어 있어요. 나하 공항에.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죠. 너무 그 안보를 빙자해서 사용권을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 실제로 네이버 그 뭐 국내 지도 맵을 써야 되는데 구글 지도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외국에 써보면 많이 써보셨잖아요. 일본 가셔갖고. 아 일본 같은 진짜 짱이었다. 그러니까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나 어디를 가든지 간에 되게 얼마 잘 전에 돼. 제주도에 올라온 어느 지인이 이제 뭔가 위치 기반 서비스 얘기하고 네. 제가 구글 트립을 알려줬어요. 네, 그때 보더니 허걱하더라고. 네, 그 구글 트립을 베껴서 네. 한국 서비스를? 서비스를 네가 넣어. 왜냐면 그게 해당 지역에 간 자기 GPS를 봐가지고 가장 가까운 핫한 곳은 플레이스를 한 알려줘요. 플레이스를 근데 알려주고. 그 사람이 알고 싶은 그런 걸 요런 서비스처럼 만들면 그렇죠. 이미 그런 서비스에 다른 서비스를 넣어보라는 거죠. 위치 정보. 네, 여기 네. 서비스가 있으니까. 그랬더니 진짜 좋은데? 이러더라고요. 자꾸 어쨌든 그러니까 여튼. 뭐 네이버 말처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예, 그런 입장에서는 오히려 내가 네이버 쌍욕 계속하면서 딴지 건더니 뭐 갑자기 네이버 그러니까 말처럼 구글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구글이 공정한 경쟁 환경은 똑같아야 되죠. 근데 저는 실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네이버 의견에 동의를 해요. 네, 일부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러는데 그래? 그러면 우리나라가 먼저 무시당해도 한번 법을 바꿔가지고 네,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일어난 건 세금을 과징하겠다라고 네. 했을 때 뭐 당연히 구글 입장에서 소송을 가겠죠. 그렇죠. 아니면 뭐 WTO에다 제소하든. 근데 한국이 계속 그렇게 해. 네, 한국 정부가 네. 총대 메고 강하게. 페이스북한테도 때리고 인터넷 서비스 미국 네. 서비스 회사는 다 그 모양이냐 왜? 우리 가야겠다. 네, 그럼 세계에서 집중할 거 아니야. 지드는 아니든. 네, 네, 쉽진 않지만. 네, 네. 물론 그 글로벌 기업 뒤에는 어마무시한 그 우리나라의 법률 서비스 회사들이 아싸 큰 장이다 하면서 좋아하겠죠. KN장이요?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 걔들은 엄청 좋아하겠죠. 근데 그거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의 정부 내 이 인프라? 싸움에서 이겨낼 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래요. 한 번 정도는 이거 사시긴 하거든요. 네, 최소한 매출이 여기서 발생하고 있으면 이 일에 대해서 세금을 과징할 수 있으면 이제 아마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에도 세금이 엄청 올라갈 걸? 구글하고 페이스북 세금만 때려도. 근데 이걸로 몰고 가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요. 뭐,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구글한테 악덕 기업 이미지를 심어준다 해서 네이버 매출이 늘어날까? 난 그게 이제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 전쟁을 하는 거 좋아, 오케이. 네. 근데 이게 네이버한테 무슨 득이 되는 걸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대표 기업으로서 자기네가 존경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반대적으로 좀 뭐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게 아니 그런 생각이 좀 아니면 들기도 국가에서 해요. 자기네만 자꾸 욕하고 70% 이상 검색 점유, 이번에 뉴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자꾸 모든 언론사가 구글한테 안 달라고 돈 벌고 있는 구글하고 페이스북한테 찍소리 못하면서 자꾸 네이버한테 와가지만 우리 그거 뺏어가잖아. 지금 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근데 몇 번 얘기했잖아요. 뉴스제휴위원회 같은 거 엉뚱한 거 만들어가지고 네이버 막 때려가지고. 자기 건 뺏어가고. 그렇지. 뭐 네이버 캐스트도 뺏어갔고 이번에 이제 모바일도 뭐 하나 달라고. 포스트 뺏어가고. 네이버 밑에서 막 기생하고 사는 거 아니야 모든 미디어들이.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줘서 이제 같이 힘겹게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 맨날 국정감사 와가지고 맨날 우리 욕만 하고 정작 돈 가져가는 구글하고 페이스북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니 이게 서운해서 그런 건지. 한국 기업이니까 또 그렇게 맞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 자기 과도하게 욕을 먹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왜 공에 대해서는 진짜 이렇게 박수도 안 쳐주면서 국정감사 와가지고. 박수 쳐요. 공을 왜 박수를 안 근데 치겠어요? 아까도 계속 얘기할 때는 정홍 기자께서도 계속 공보다 네이버한테 과가 더 크니까. 공보다 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네. 구글의 과를. 전 양비론자는 아닙니다. 네? 네. 전 양비론자입니다. 전 양비론자는 아닙니다. 네. 여튼 저는 페이스북하고 유튜브에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페이스북 유튜브. 네,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는 저기 1000명이 돼야 되는데요. 거의 네. 구독자가 안 늘어나. 재미가 없나 봐. 14명인가 15명에서 멈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정말 공정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한테 그리고- 대한 조언? 조언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게 세금 안 낸다고 하는 그러니까 세금 세금- 낸다. 제대로 안 낸다는 네. 구글하고 페이스북한테도 얘기 한마디 해줘야 될 그렇죠. 거잖아. 이 부분들은 저희가 할 게 아니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국세청에서 해결할 부분이지 위에 계신 분들 해결할 부분이 저희가 떠들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아니 근데 네. 사회 개혁하려면 계속 누군가 문제제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제기는 하고 있죠. 맨날 이명박이나 박근혜 했을 때 막 법은 그런데 맨날 딴소리 했잖아.
그렇죠. 나와가지고 끌어내리기도 하고 네. 그럴 때는 자기네들은 해놓고 이런 때는 빠지고. 구세청 해결하고 하고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는 할 얘기는 다 했다는 얘기죠. 계속 네. 제긴 하겠지만 네이버가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깔면 많죠. 깔게 뭐 한두 개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여튼 오늘은 뭐 이거 하다 끝났네요. 2017 네. 11월 9일 네. 도라이브 특수사 주간 브리핑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두 번째 뉴스를 간단하게 이제 간단 브리핑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네. 일단 간단한 네. 되게 재미난 거였습니다. 아주 IT 쪽에 있던 사람들 어떤 깜짝 놀랐던 네. 내용이에요. H 프로세서. 그렇죠. 인텔하고 AMD가 손을 잡았어. 와. 그래픽 카드. 그러게요. 여러분 이 그래픽 카드 시장에는 그 PC하고 저기 이제 서버 쪽이 있는데요. 네네네. 원래 그 인텔하고 AMD는 CPU를 원래 많이 데스크탑, 만들고 있었고요. 데스크탑 CPU. 그리고 ATR이라는 회사하고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 이제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이제 좀 전문 회사로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는 여전히 가고 있었고 근데 네네네. AMD가 ATR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하나로 만들어내겠다. 네네. CPU와 그 그래픽 카드. 그러면서 이제 네네. GPU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또 뭐라고 해요? 일반 그래픽 카드하고 GPU는 또 다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CPU처럼 연산 기능을 넣을 수 있게 APU라고 하죠, APU. 예,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협력해 가고 있었는데 이게 AMD하고 인텔은 앙숙 중에 앙숙. 근데 뭐 앙숙이라기보다는 인텔이 봐주고 있는 거죠. 자기네가 예. AMD를 죽이면 자기가 죽을까 봐. 독과점이기 때문에 완전 과점이 되니까. 회사를 분할해야 분할하는 되거든요. 이슈가 있으니까 예, 그냥 살려주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이번에 협력을 해서 네. 어느 분야에 협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세서를 내놓는 건데요. 네. H 프로세서라고 새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H 프로세서? 네, H라고 이제 뭐냐면 원래는 인텔은 내장형 그래픽 카드에서 50% 이상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되게 시장점이 높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ATI라든가 여러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그 별도로 사서 PCI 슬롯이라고 옆에 이렇게 컴퓨터들 조립하시다 보면 네. 노트북 에드온 할 수 있게 옆에 네, 딱 네. 꽂는 데가 있거든요. 슬롯이 그거를 있죠. PCI 슬롯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거기에 외장 그래픽 카드죠. 별도로 사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그 외장 그래픽 카드를 꽂지 않아도 인텔 인간들이 저거 돈 되네? 이래가지고 외장 그래픽 카드엔 안 나왔죠. 나왔나? 아니, 초기에 나왔죠. 초기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게임이 잘 안 되니까 그래? 그럼 나는 보드에 박을래. 이런 거잖아. 그쵸. 이제 얍사발인 거야. 그러면서 인텔 보드에다가 그래픽 칩을 넣은 거죠. 코어를 계속 넣고 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약간 보편적인 시장 50%를 먹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그래픽 카드 시장이 많이 커졌던 거고, 그러니까 네네. 따로 있던 것들인데 이게 별도로 하게 되면 고장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우린 늦게 그래서 근데 이제 퍼포먼스가 확실히 밖에 빼놓는 것보다는 떨어졌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래서 그 인텔이 근데 그 떨어지는 것 자체가 이제 기술 개발에 많이 올라가면서 로우에 있던 게 이제 미들레인지 끝까지 올라왔어요. 웬만해서 그러니까 하이 퀄리티의 게임을 하지 그쵸, 않는 뭐 거는 4K나 뭐 완전히 이런 건 아닌 이상 크게 지장이 없는데 네네. 어찌됐든 그래도 이제 성장이 좀 침체가 되고 있어요. 성장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PC가 안 팔리니까. 그렇죠. 그나마 성장하는 건 그래픽 시장이었거든요. 게임 때문에 게임 그렇죠, 시장은 그렇죠. 계속 성능을 하고 있어서 인텔이 이제 오버클럭도 인텔 CPU는 하나 사놓고 몇 년간 쓰는데 실제 그래픽 카드만 계속 그렇죠. 그래픽 카드 매년 성장- 업그레이드를 계속 했던 거죠. 이제 뭐 많은 그래픽 리소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AMD랑 잡았던 거였어요. AMD는 CPU랑 경쟁인데 왜 AMD랑 잡아서 생각해 봤더니 네. 엔비디아는 지금 AI랑 이런 쪽으로 해서 인텔이랑 또 많이 또 부딪히고 있어요. 옛날에 그냥 단순히 그래픽 코어만 만들던 그런 네네. 회사가 아니라 정말 그 AI 머신러닝 쪽으로 해가지고 네. 엄청나게 하고 있어서 자기네 그래픽 카드를 병렬 프로그램할 수 있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인공지능 하다 보면 이제 연산 작업, 추론하고 학습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거 자기네들이 우리도 CPU가 병렬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래픽 카드를 열까? 해서 10여 년 전에 그 쿠다라는 어떤 C 언어 비슷하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별도 그걸 내놨어요. 네네. 말씀하신 그게 이제 쿠다고 근데 그걸 갖다가 인공지능 신경망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걸로 한번 CPU에다만 연구하다가 이거 그래픽 카드가 여러 있는데 여기다 한번 적용해 볼까 했다가 네네. 초대박 난 거죠. 이게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연산과 추론 시간을 대폭 개선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지난주에 코엑스 그 강남에서 네. 2박 3일인가? 예, 컨퍼런스 했죠. 예, AI 컨퍼런스인데 1,200명 왔대요. 초대박 났어요. 엄청나죠. 다 유료인데. 네. 다 유료인데. 그리고 막 유료로 이거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되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네 AI 회사예요. 막 이래가지고 네. 자동차 진영도 맞아요. 예. 했었죠. 그래서 일단은 뭐 특별한 건 사실은 없고요. 그러니까 그 코어가 이제 있었는데 그 코어 말고 그러니까 게이밍 시장이 크다 보니까 이거를 코어만 받은 거예요. 그래픽 코어만. 코어만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픽 칩셋의 완전체가 아니고 그래픽 코어만 받아서
그래픽 연산하는 코어를 받아서 그걸 인텔 CPU랑 해서 인텔이 패키지를 따로 만든 거죠. 그거 같이 패키징을 해서 H 프로세서라고 만든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럼 그래픽 카드 안에도 코어가 그쵸, 있고 옆에 뭐가 있는 거야? 그렇죠. 별도의 칩셋이 있는 거를 여러 하나의 개? 패키징으로 만든 거죠. 했을 때 패키징만. 그게 예. 그래픽 카드라고 불리는데 인텔이 만든 게 아니고. 예, 근데 거기서 AMD가 인수했던 ATI의 그 어떤 그래픽 카드 외장 GPU. 협력하려고 예, 했던 외장 GPU의 GPU를 코어를 갖다가 같이 해서 이제 만들어갖고 이제 그걸 이제 새로운 H 프로세서라고 한 거고 실제로 이제 아마 이게 노트북용이잖아요. 노트북용인 거죠. 그러니까 노트북에도 기존에 있던 건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네. 버스가 좀 바뀌었어요. 버스가 예전에 인텔이 밀던 이제 하이 밴드위스트 메모리 HBM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HBM이라는 거를 그 새로운 메모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삼성이 또 노나요 이것 때문에. 왜냐면은 기존에 삼성만이 삼성까지 나가야 되나? 아니요. 금방 할게요. 삼성만 제조를 할 수 있고 기존의 메모리보다 5배가 비싸요. 또 삼성이 또 올 플래시 만들면서 요 적체하면서 그쵸. 이런 기술로 네. 그냥 속도를 되게 빨빨빨 처리하는 네, 그런 거를 그러니까 삼성이 또 뭘 만든 거야? 이게 뭐 FSV나 이런 뭐 인터페이스가 거치는 게 아니라 하이 CPU. 밴드위스 메모리의 약자입니다. HBM. CPU랑 다이다로 아. CPU랑 그래픽카드랑 다이다로 하니까 속도 빠르고 메모리랑 되니까 그렇죠. 그냥 원칙 빨리- 솔루션처럼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점점 가깝게 가는군요. 핵심별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정성훈 기자가 이제 버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타고 있는 버스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이 타고 어디론가 이동하잖아요. 그렇죠. 이 회로에서도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 정보들이 이제 안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키텍처들이 바뀌고 있는 거죠. 정보들. 근데 예전에는 CPU 여기 있고 그래픽카드 저기 멀리 있고 메모리 멀리 있었는데 정작 뭔가 연산하고 처리하려고 했더니 얘네끼리 주고받는데 오래 걸린 거야. 네네네. 그러니까 점점 이걸 가깝게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속도도 구조도 빨라지게 더 되고. 할 수 있는 기술을 네네네. 연구하고 적증하면서. 근데 삼성이 그걸 했는데 이걸 이 친구들이 이번에 또 이걸 도입한 거야? 그렇죠. 메모리 이제 HBM 들어가고 패키지 안에 들어가는 게 HBM이랑 인텔 GPU 그다음에 인텔 CPU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원칩 솔루션 그러니까 예전에 아마 기억하시면 센트리노라는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 노트북 이제 그런 시스템처럼 한 건데 그것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뭐 네트워크 칩이랑 이런 걸 따로따로 했었는데 지금 원칩에다 들어가 있으니까 되게 빨리 되어 있는 걸 거고 이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게이밍 노트북 시장이라든가 기타 뭐 그러니까 좀 확장하면 이제 워크스테이션 노트북까지도 되게 좋은 거가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되게 웃겼던 게요. 근데 왜 AMD는 이거 할 거 아니야 자기네가 ATI 인수해가지고. 그렇죠 하고 있죠. 근데 힘을 발휘를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AMD가 솔루션을 잘 준 거죠. 결정한 거야? 아니면 인텔이 인텔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라는 경쟁자를 좀 더 키우기가 싫었던 거고 어쨌든 그래픽 시장은 ATI가 그래픽 시장 엔비디아한테 밀리진 않거든요. 코어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얘들 근데 AMD가 제대로 그 명품 ATI를 가져다가 제대로 확장을 못 시켰군요. 그렇죠. 오히려 그때도 몇 번 얘기했는데 인텔하고 ATI는 궁합이 잘 맞아. 네, 그렇죠. 인텔과 엔비디아 궁합이 잘 맞아. 근데 자기네 시스템에서 AMD하고 문제가 ATI는 그쵸. 드라이버 문제가 발생하고. 네네네네. 그래서 매번 여기 혁신했다고 하면 드라이버 문제 생길 거야. 기다려봐 네. 했더니 안 해달까 주가 많이 빠졌다고. 그렇죠. 네.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 나올 것들은 되게 좀 기대가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발열 문제가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두 회사? 기존에 나왔던 시스템들은 발열이 되게 많아요. 엔비디아의 지금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것들은 발열이 TDP가 되게 높아가지고 발열이 되게 높은데 이 제품은 좀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원래 되게 AMD가 저전력에서 이게 그쵸. 왜 갑자기 이제 열을 내고 있는 그래서 되게 재밌겠다. 그래서 좀 실제 제품 나오는 양산 제품을 좀 보고 싶기도 하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내년 데스크탑을 정도 굳이 하반기부터. 그럼 노트북을 사서도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컨셉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것들은 되게 컸고 무겁고 발열이 많았는데 이거를 만들게 되면 울트라북 같은 시스템에서도 되게 원활한 어떤 게이밍 성능을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CPU 쪽하고는 경쟁하지만 그래픽 카드는 협력하겠다. 네. 근데 이제 이 협력이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최근에 애플의 행보를 보면 이미 지금 저도 맥북 에어를 쓰고 있는데 네네네. 여기에 그래픽 카드가 항상 뉴스에 신형 맥북이나 이거 나올 때마다 드디어 엔비디아가 여기 탑재되나요? 이런 뉴스 하는데 항상 물 먹었다고 얘기하고. 네네. 근데 여기에는 항상 ATI가 들어가요. 네네. 그리고 애플이 지금 이제 맥북에서 대박 터진 게 파워칩 IBM이 갖고 있고 모토로라에서 흘러 들어왔던 이 파워칩 물 고수를 버리고 플레이션에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파워칩. 그렇죠. 그걸 버리고 그냥 인텔. 인텔 칩 딱 하니까 그냥 그 애플리케이션 호환되는 거. MS 계열에 있던 모든 소프트웨어가 그냥 매끄럽게 넘어오면서 시장 다 먹고 있잖아요. 지네건 잘 됐잖아요. 네네.
그런 상태에서 이미 그러니까 자기네 노트북 만들면서도 이미 인텔하고 ATI하고 애플이 계속 협력을 시키고 있었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건 상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애플 입장에서도 야 니네 좀 싸우지 말고 좀 하나 좀 가져면 안 되니? 막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다음 맥북에 들어가면 되게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전 그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게 둘이 협력을 안 한 게 아니라 저게 공식적인 협력은 아니었는데 애플이 있은 상태에서 협력을 하다가 그렇죠. 아예 그걸 더 선언을 하면서 야 이왕 계속해서 맥북 만들 때마다 맥북에 만들 때마다 우리가 협력했는데 이걸 좀 더 공식적으로 하면서 시장에 좀 시그널 좀 주면 안 되냐? 그래야 AMD 주가도 좀 올라서 살아나고 엔비디아를 이렇게 막는다는 어떤 시그널도 주는 아니 그러니까 약간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닐까 해가지고 애플 뒤에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농담을 던졌더니 서진호 아저씨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지인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왔던 알리클라우드 정승원 이사께서 인텔 걱정을 다 하시네요. 네, 저희들이 애플, 인텔 삼성 쓸데없는 걱정하는 데는 뭐 일가견이 있습니다 저희가. 서진석 PD 빨리 가야 되는 거죠? 네. 아이고 큰일 났네. 예, 이제 그만 멈춰야 되겠네. 하나 더 있었는데 브로드컴이 퀄컴을 인수 제안했는데 이게 또 재미난 이슈긴 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4등이 3등한테 제안을 한 거죠. 네. 모바일 쪽에 집중돼 있던 퀄컴에 대해서 싱가포르에 있던 어떤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브로드컴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고 브랜드를 브로드컴을 계속 썼어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퀄컴한테 110조가 넘는 돈을 갖고 지금 오퍼를 던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퀄컴이 애플하고 싸우다가 진짜 주가가 엄청 빠졌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진짜 애플 때문에 여러 나앉은 생태계가 그냥 아주 되게 재밌게 바뀌고 있어요. 네. 이번에 구글이 네이버가 갑자기 하는 바람에 너무 시간을 많이 썼네요. 네. 여러분 한 주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는 부산 지스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을 찾아서 좀 더 재미난 것들 한번 현장 부산에서 해먹으면서 라이브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